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KSI 위도우입니다. 자, 이번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로 나온 아주 독특한 제품, 이 바로 KSI 위도우인데요. 본작에서 등장한 적은 없고 이 컨셉 아트에서 있던 캐릭터들을 이 상품화시킨 나름의 오리지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시리즈지만 이 스튜디오에는 없었던 바로 그 캐릭터, 한번 어떤 식으로 나왔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번 KSI 위도우의 로봇 모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일단 일반적인 디럭스급 사이즈로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등짐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역시나 스튜디오 시리즈답게 꽤나 디테일한 모습으로 나와준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자, 두 정의 무장, 자, 이렇게 핸드 캐논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양쪽에 이 팔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캐논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그냥 안쪽으로 딱 힘을 주어서 안쪽까지 쭉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전반적인 형태 자체가 상당히 잘 빠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독특한 게, 일단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요 KSI 위도우 자체는 본편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일단 이게 독특한 게 사실 처음에 이 리스팅, 그러니까 유출된 리스팅에서 위도우라는 이제 코드명으로 나왔을 때, 이게 약간 그 스튜디오 시리즈니까 아무래도 트랜스포머 2편에서 나왔었던 바로 그 캐릭터, 약간 주인공 샘의 기억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빼기 위해서 약간 잠입한 인간형 트랜스포머가 하나 있었죠, 여성. 네, 그 캐릭터를 약간 상품화 시켜서 재해석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캐릭터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연관은 있습니다. 다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 KSI 위도우, KSI가 붙은 이유는 당연히 이제 뭐 아시는 분이 다 아실 거예요. 네, 트랜스포머 4편, 이 4에서 등장했었던 이 인조 트랜스포머를 만들었던 방위산업 업체가 이제 KSI거든요. 이 KSI에서 나왔었던 그 컨셉 아트, 그 당시에 이제 영화에서 등장할 뻔했다가 이제 등장하지 못한 그 캐릭터를 이번 스튜디오 시리즈에서 정식으로 편입을 하면서 이렇게 오리지널 조형으로 내줬습니다. 사실 이 KSI 위도우 자체는 원래 이제 위도우메이커라는 이름으로 나오려고 그랬다가 이제 동명의 캐릭터, 이제 오버워치에 나왔었던 위도우메이커가 있었기 때문에 KSI 위도우로 따로 이제 내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잠깐 이 컨셉 아트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바로 그 위도우의 컨셉 아트입니다. 스티브 정님의 이 컨셉 아트를 기반으로 해서 내놓은 제품이라 처음에 굉장히 불쾌한 골짜기 혹은 약간 얼굴 부분에 약간 캐리건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제품이 이제 KSI 위도우라는 이름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조금 어떤 식으로 나올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좀 징그럽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완구적인 기반으로서는 불쾌한 골짜기 없이 꽤나 그럴싸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특히 여성형 캐릭터라 그런지 눈이 굉장히 큼지막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얼굴이 볼만해요. 이게 보면은 CG에서도 이런 식으로 내줬거든요. CG에서는 조금 뭐랄까 불쾌한 골짜기가 살짝 들어올 뻔 했다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냥 일반 여성형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자, 이게 자, 완구에서 보면은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그런 형태의 입체 조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은 얼굴 부분에 자, 이런 식으로 여성 특유의 그 갸름한 얼굴에다가 눈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해줘가지고 생각보다 이쁘지 않나요? 나만 이쁘다고 생각하는 건가? 뭐 어쨌든 눈이 이렇게 영롱하게 표현되어 있고 볼 부분에도 이렇게 따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신경을 좀 많이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자, 어깨 부분과 가슴팍 부분도 이렇게 약간 볼륨감 있는 그런 형태로 내줬는데, 기본적으로 역시나 스튜디오 시리즈답게 상당히 몰딩 자체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팔 부분에도 이렇게 이 캐논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붙기 때문에 완성도가 생각보다 높은 그런 형태로 나와줬고요. 뭐 손가락은 아쉽게도 조금 벙어리 형태긴 하지만 뭐 스튜디오 시리즈 디럭스답게 그냥 요 정도로 끝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허벅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역시나 몰딩이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몰딩뿐만이 아니라 이 허벅지에 있는 이 도색 포인트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호스 같은 부분도 따로 도색이 되어 있었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도 자, 이 보시면은 여기는 어느 정도 조금 트랜스포머스럽긴 하지만 약간 원가절감이 들어간 느낌의 다리긴 합니다. 접히긴 접혔는데 아무래도 조금 차량의 어느 부분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해요. 네. 어쨌든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와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거추장스러울 법한 그런 디테일을 나름의 그 약간 장식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범벌비 같은 장식처럼 이렇게 뒤쪽에 날개 같은 느낌으로 차량의 문짝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설계 부분에서 꽤나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합격점에 있는 디럭스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가동도 당연히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일단 뭐 머리는 볼관절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빙글빙글 잘 돌아가고 이 머리칼 때문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머리칼 때문은 아니네요. 뒤통수에 약간 긴 머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조형으로. 그래서 돌리다 보면은 이쪽에 걸리는데 완벽한 360도 회전까지는 되진 않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팔에 여기 이 안쪽에 볼관절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360도 회전은 가능한 형태긴 한데 조금 이 어깨에 걸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이 굉장히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돼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딱딱하거나 뻑뻑한 그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꽤나 잘 돌아가네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팔꿈치도 굉장히 잘 굽혀지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허리는 아쉽게도 따로 이제 조형 때문인지 따로 이제 돌아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형도 그렇고 이 변신 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희생이 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관절은 이 볼관절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그리고 자, 뒤쪽으로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자, 옆쪽으로도 이렇게 살짝 걸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딱 이 정도까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허벅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자, 굉장히 스무스하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자, 무릎은 90도에서 조금 안 되는 형태, 뭐 적당히 굽혀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발 부분이 따로 움직이진 않고 조형만으로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약간 뾰족한 하이힐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네. 자, 어쨌든 나름의 가동도 꽤나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로봇 모델을 한번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비클로 변신시켜 봐야겠죠. 자, KSI 위도우 트랜스폼! 자, 먼저 이 양쪽 손에 있는 이 캐논 부분을 분리시켜줘야 되는데, 분리는 그냥 이렇게 힘 줘서 떼주면은 간단하게 분리가 됩니다.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분리시켜서 잠깐 옆에다 두시고 금방 또 사용됩니다. 자, 일단 다리부터 정리해 줄 텐데, 일단 이 앞쪽에 있는 앞꿈치를 위로 이렇게 올려서 2클릭 정도 이렇게 올려서 밀착을 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뒤로 돌아와서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차량의 뒷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를 자,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열고 안쪽에 알차게 아주 자, 파츠들이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근데 피실 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절이 들어가 있는데, 피실 때 너무 뒤쪽으로 피시면은 여기가 좀 걸립니다. 그래서 약간 파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살짝 들어 올려준 다음에 완벽하게 이렇게 펼쳐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 앞부분도 이렇게 꺼내서 길쭉한 차량의 본닛과 천장 부분을 꺼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열고, 이 상태에서 또 열고, 그리고 한 번 더 열어주는 이런 형태. 이 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어쨌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보시면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있죠. 여기다가 아까 빼놨던 요 핸드캐논, 자, 핸드캐논을 이쪽 이 부분 위쪽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안쪽까지 쏙 들어가게 되죠. 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넣어서 이렇게 자, 넣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알차게 다리 부분이 딱 그 보관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마운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 부분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막 억지로 딱 진디기면은 자, 스토퍼가 이렇게 약간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퍼가 망가질 수 있고 조인트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만들어주고 약간 비스듬하게 꺾어서 이렇게 안쪽까지 밀어 넣어주는 형태로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있던 이 천장과 본닛 부분은 그냥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뭔가 그럴싸한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됐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허벅지에 있는 이 파츠들, 양쪽의 이 파츠들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자, 이렇게 돌린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연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연장을 시켜서 뒤로 쭉 빼서 보시면은 이쪽에 이 조인트 구멍과 이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짝 이런 식으로 완전히 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연장을 시켜서, 자,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 부분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변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머리 부분이 이쪽에 있는 경첩을 이용해서 머리가 완전히 뒤로 젖혀집니다. 여기를 잡고 뒤로 분리를 시켜서 쭉 빼주면은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조인트가 있었죠. 여기. 네, 이 부분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뒤로 돌려서 꾹 눌러주게 되면은 머리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차량의 옆부분, 이 창문을 잠깐 올려준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은 팔이 여기 보시면 이쪽에 지금, 자, 조인트가 있죠. 아, 조인트가 아니라 경첩이 있죠. 이 경첩 기준으로 팔을 이렇게 내려서 안쪽까지 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넣어서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완전히 밀착을 시켜서 안쪽까지 접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이 약간 차량의 옆부분, 네, 이 차량의 옆부분을 보시면 이쪽에 이제 경첩이 있죠. 이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자, 이렇게 아래쪽까지 내린 다음에 양쪽이 경첩을 이런 식으로 내려서 양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자, 조인트가 있죠. 이 차량 부분에도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내려서 이렇게 결합, 이쪽도 완전히 내려서 이렇게 서로 결합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이 위쪽에 있는 이 파츠, 여기를 내려주면 되는데 그대로 내려주면은 옆쪽에 살짝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살짝 다리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려서 약간 탄성 변형처럼 이렇게 활용해서 살짝만 들어 올려주시면은 쏙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살짝 벌려서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고 조인트를 완전히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쪽을 완전히 닫아주시고 여기도, 자, 앞쪽까지 이렇게 완전히 닫아서, 자, 결합 핀이 완전히 서로 맞물리도록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뒤쪽에 있는 트렁크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자, 로고를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완성됐는지 확인해보고, 자, 됐는지 확인해보고 세워주게 되면은 이렇게 KSI 위도우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완성도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기본적인 완성도 자체가 진짜 스포츠카, 하이퍼카 같은 느낌의 그 모습으로 아주 잘 나와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진짜 공식 라이센스를 받은 차량이에요. 자, 일단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면은 이런 모습. 자,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형태 자체가 굉장히 잘 빠졌다. 굉장히 미려한 형태의, 자, 곡선이 아주 잘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인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로봇 모드보다 이 비클의 완성도가 훨씬 더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공식적인 라이센스를 받고 내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 비클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차량 자체는 맥라렌 차량이라고 합니다. 모델이 되게 좀 어려운데 맥라렌 MP14였나? 12C 이름이 좀 어려워. 뭔가 좀 코드명처럼, 약간 코드명이 아니라 약간 모델명 자체가 RX78처럼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자, 이 실차 기반의 MP4 12C라는 맥라렌 스포츠카 하이퍼카 기반으로 나와줬는데, 색상도 실제 주황색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위도우 전체의 색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역시나 이 공식 라이센스답게 맥라렌이라고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되게 의외였던 게 맥라렌 자체는 이렇게 로고의 글자가 이렇게 갈라져도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을 보니까 실제로 맥라렌 로고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저번에 다른 이제 또봇을 얘기할 때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대차 마크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는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모든 차량에 라이센스가 박혀 있는 그런 로고는 갈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맥라렌 로고도 갈라짐을 피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형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로고에 대한 자부심 좀 있나? 어쨌든 일단 앞쪽에 이 특유의 맥라렌 그 차량 특유의 그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헤드라이트가 약간 클리어 파츠였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쪽에 명판은 따로 도색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 뒤쪽에 이제 맥라렌 로고와 함께 이 맥라렌 MP4 12C? MP4? MP? 어쨌든 네, 이 차량 특유의 그 리어 램프도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좀 빨간색 도색이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원래 차량이 이런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이거는.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차량 자체 이 맥라렌 특유의 그 미르한 곡선 그리고 휠 부분도 이런 식으로 따로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도 자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비클 모드가 본체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로봇 모드보다 비클 모드가 더 약간 완성도가 높은 느낌이에요. 약간 KSI 위도우가 인조 트랜스포머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약간 맥라렌을 조금 이렇게 구매하고 싶었던 건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뭔가 완성도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쉘포머 형태의 그런 변형이 아니라서 일단 변형하는 맛도 굉장히 좋았고 변형 후에도 굉장히 그 쫀쫀하게 조인트가 서로 맞물리는 그런 형태로 나와줘가지고 살짝 이 가지고 노는 맛도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준 것 같네요. 어쨌든 참 완성도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자 이런 식으로 맥라렌의 차량 모드가 아주 깔끔하게 나와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로봇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자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디럭스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KSI 위도우 리뷰였습니다. 자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나온 정말 독특한 사례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전체적으로 이 오리지널 조형 기반으로 나와준 덕분에 생각보다 완성도도 상당한 듯 합니다. 여러모로 이 로봇 모드 그리고 이 비클 모드까지 완성도가 높았던 그런 캐릭터인데 원래 컨셉 자체는 파가니 차량을 기반으로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맥라렌 차량으로 나와준 게 앞으로 나올 다른 캐릭터들을 또 다른 리툴로 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살짝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지 나중에 좀 지켜봐야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